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의 해리맨입니다. 12월 넷째 주 주간 은퇴, 연금, 재테크, 일명 은연재 경제 뉴스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산군별 시황을 한번 보시고 그 뉴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주식과 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산타랠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3.5%, 연초 대비는 89% 정도 올랐고요. 연간으로도 한 88%, 다음 주 한 주가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90% 가까운 연초 대비 성과를 보여줘서 굉장히 좋았던 한 해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한 5% 정도 올랐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반도체 대형주가 AI 수요랑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으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스파이 S&P 500 지수는 이번 주에 6,900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자주 경신하죠. 미국 내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강했고 또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1.4%, 연초 대비해서 19.2%로 연평균 보통 10%라고 하는데 연평균 대비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서 독보적으로 올라서 그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S&P 500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한 해인 건 맞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ETF인 타이거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정부 정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세도 있었고 이래서 원화 강세, 달러 환율 영향으로 지수 상승분만큼의 수익은 내지 못하고 소폭 감소하는 마이너스 0.1% 감소하는 한 주였습니다. 연초 대비는 그래도 한 15% 정도 성적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1.2%로 괜찮은 성적을 냈지만 달러 효과 때문에 환율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0.1%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는 22.7%, 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17.2%, 올해 한 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국내 주식과 금이 괜찮았는데 금도 보시면 국내 금인 에이스 KLX 금연물 기준으로는 한 주에 3.6%, 지난주에 여러 자산군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도 65.5%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다만 코덱스 금 액티브, 이건 국제금 시세거든요. 결국 이것도 달러 영향을, 환율 영향 때문에 에이스 KLX 금연물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1.8%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주식과 금들이 괜찮았던 데 반해 채권은 계속 좀 장기간 안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국고채 기준으로 보시면 지난주 0.1%, 뭐 마이너스 0.3%, 변동성이 크진 않았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국고채 10년은 뭐 제자리 정도 마이너스 1.0인데 30년 국채 기준으로 해서는 굉장히 많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 6개월 기준으로 봤었으면 마이너스 9.3%였네요. 그 다음에 미국 10년 국채와 미국 30년 국채, 미국 국채 두 개를 보시면 미국 국채는 10년짜리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미국 30년 국채는 마이너스 1.4%인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안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달러 환율 효과 때문에 지난주 한 주는 좀 그 환율 하락 때문에 그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S 달러와 그 일본 엔화를 조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1443.5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한 마이너스 2.3%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한 주 동안 환율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건데 한 1480원까지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정부 개입이 컸죠. 정부 개입이 컸던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의 국내 코스피 매입에 따른 그 달러 환전 수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3% 내려왔는데 요건 계속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엔화는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1년 대비로 하면 0.7% 조금 상승을 했는데 엔화는 생각보다 조금 의외의 성적이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지지난주에 그 일본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엔화가 조금씩 강세를 보일 거라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세 효과가 금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는 그 계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국내 뉴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개 정도 그 지난주 뉴스 기사에서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전환. 이건 그 사망보험금 유동화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뭐 내년부터 모두 생보사에서 출시한다는 거. 지금 현재는 5개 대형 생보사만 하고 있거든요. 요 기사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고, 두 번째는 연금 잘못 가입했다가 2천만 원 날렸다. 모르면 땅 치고 후회하는 이것. 요거는 그 종신보험, 결국 생명보험으로 그 연금보험과 착각해서 잘못 들면 안 된다. 뭐 요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쩔 수가 없다. 60세 은퇴나 월 100만 원 연금 포기한 이유. 이거는 그 연금을 그 조기 수령해서 그 저기 월 100만 원을 못 받고 한 70만 원 정도 5년 일찍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연금 내는 돈 오르고 2026년 체감 복지 정책 변화. 그래서 2026년에 그 변화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그 얘기한 기사인데, 여기서 우리와 관련된 뭐 은퇴나 연금 아니면 노인 복지와 관련된 요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스크랩 해봤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전환, 내년부터 상보사 출시. 요 뉴스를 보시면 유시스 12월 23일 날 기사인데요. 지난 11월부터 이게 그 시작된 상품인데,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그 사망보험,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그 올해 11월부터 그 실시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기존에 5개 생보사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전 생명보험사에서 다 그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는 거고, 현재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대상은 한 6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보험금, 즉 종신보험이 모든 종신보험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고 일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화 대상 계약이 한 60만 건 되고 가입 금액이 한 25조 6천억 정도 된다. 그리고 요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다음 달부터 문자나 카톡으로 개별 안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상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데, 만 55세 이상이고 그 보험금을 다 납부한, 여기는 표시는 안 됐지만 보험금을 다 납부한 그 대상자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정 발생하는 소득 공백 구간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징이 해당 상품은 일시 중단과 재신청도 가능하고 유동화 비율을 얼마로 할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로 지금 이 유동화 상품, 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에 대한 설명 위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현장에서 제도 관찰 사항들을 고려해 대면과 영업정을 통해서 신청했지만 이제 향후에는 비대면 가입도 허용되고 화상이나 콜센터로도 운영을 해서 상담과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타는 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보통 뭐 보험료는 한 6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내고 나중에 사망보험금은 1억 이렇게 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해서 이 유동화 상품이 나온 게 아니라고, 내가 납부한 적립한 그 보험료 기준의 그 금액을 가지고 유동화를 한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지난 10월 30일 시작한 이후로 12월 15일까지 총 1262건 57억 5천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한 건당 유동화 금액은 한 455만 8천 원, 월 단위로 한 38만 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죠. 월에 한 38만 원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청 연령도 평균 한 65세, 거의 뭐 국민연금 받는 시점 비슷하게 그 신청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유동화 비율은 한 8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동화 기금, 즉 연금 지급을 얼마나 받을 거 할 때 보통 7.8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거를 그 지금 신청을 한 거 보면 거의 그 연지급 상품만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3월경부터는 월지급 연금형 상품도 출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아직까지는 뭐 그 금액이나 이런 게 크지 않고, 또 그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 금액은 크질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은 쓸 수 있고, 굳이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을 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 잘못 가입했다가 2천만 원 날렸다, 모르면 땅 치고 후회하는 이것. 이건 매일경제 12월 25일 기사입니다. 이건 또 반대죠. 뭐냐면 종신보험 연금 전환하면 수령액이 약 23%덜 받아. 종신 해지하고 싶을 때는 잠시만 연금 선지급 특약을 활용하자. 그 다음에 노후 생활비 목적이면 처음부터 연금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굳이 왜 종신보험을 그 가입을 하냐, 연금보험을 가입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종신보험을 연금 가입하면 수령액이 줄어든다, 이런 기사긴 합니다. 일단 현황 뭐 어떤 것들이 그 주로 얘기 나오는 건지 한번 보실까요? 보면 이런 상황들 많으시죠. 연금보험을 망설이고 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던 사람한테 설계사가 연금 전환 가능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에 혹해서 요거를 가입할지, 이게 추후에 사망보장을 연금으로 전환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한 사람은 종신보험의 확정이율과 연금 전환 설명만 듣고 연금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보니까 사망보장이 주된 목적인 것을 알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뭐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종신보험 가입하고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도 탈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가입했는데, 그런데 연금 전환을 하면 사망보장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의외로 많고, 또 일부 보험사 설계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뭐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감소했다, 그래도 여전히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신보험은 사실 뭐 누구나 아는, 간단히 얘기해서 사망보험이죠. 그래서 집안의 가장 등이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그 생활비를 도움을 주려는 보장성 상품이라서, 이게 사실 생명보험의 원래 그 취지이기도 하고 보험의 꽃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합쳐지면서 이게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재테크 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상품이 아니다.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 수수료가 높고 특약으로 연금 전환 시 그 동일한 연금보다 수령액이 적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종신보험 결국 사망보험이지 않습니까?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인데, 사망보험을 하다가 원래 목적대로 하다가 이걸 내가 사망보험을 받지 않고 나중에 연금보험으로 받는다고 하면, 연금보험으로 바꾼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한 페널티는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사망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사망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야 이제 애들이 다 크고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아기들이나 우리 배우자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내가 혹시나 큰 일이 생길까 봐 사망보험금 가입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사실 맨 처음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보험이고요. 그래서 뭐 현재까지 그 보험에 대해서 그 뭐 사유가 안 발생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망보험금의 원래 목적이 뭐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이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현 시점에 와서 이제 나이가 50, 60대니까 뭐 애들도 크고 다 독립이 거의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이 적죠. 내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고 해도 뭐 애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선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꼭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일부 전환하는데 당연히 손해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왜 사망보험금 들었냐? 그거 안 좋은 상품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뭐 보험회사 직원 아니지만 젊었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 어린 가족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망금 원래 역할이 맞았고 이제 논의이 다 됐으면 이걸 연금보험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망보험금만큼 그 기간은 보장이 됐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한 35살부터 한 55살까지는 사망보험금으로 혹시나 모르는 걸 보험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게 당연한 구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그런 측면보다는 연금 쪽에 더 포커스를 둬서 그쪽에 대한 설명이긴 합니다.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의 한정이다. 보통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갈아타면 기존 종신보험은 해지되고 전환 시점에 해지 환급금이 연금 재원으로 전환된. 맞죠?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당연히 이런 걸로 생각해야지. 아니 나는 뭐 종신보험 기존에 낸 건데 왜 더 손해를 보냐. 그동안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잖아요. 내가 혹시나 죽을 때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보장 받아온 거에 대한 의무는 없고 연금 보험으로 다 전환해달라. 그게 맞나요? 저는 그게 오히려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해지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시점이 연금보험은 평균 8년, 종신보험은 이보다 10년이나 더 긴다. 이건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나중에 환급하려 그러면 한 18년 걸리고 연금보험은 8년 걸린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종신보험이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즉 같은 조건에서 해지하면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훨씬 더 적어진다. 해지 환급금이 적다는 것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갈아탈 때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기서는 그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똑같이 가입했을 때 그 가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남성이 40세에 보험을 가입을 해요. 월 26만 2천 원. 근데 그걸 종신보험으로 가입하고 연금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두 개를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20년간 1억 한도로 가입 후 60세에 연금 전환을 한 경우와 그 다음에 20년간 가입 후에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결국 좀 똑같은데 이 종신보험에는 1억 원이라는 생명보험 딱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6,288만 원인데 종신보험금은 적립금이 5,586만 원,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7,742만 원. 그래서 이거를 연금으로 갈아타면 종신보험은 연 263만 원,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연 344만 원으로 그 연금보험이 한 81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 30년간 수령한다고 계산하면 한 2,400만 원을 손해본다. 이게 그 기사 제목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제 생각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한 그대로인데요. 연금보험은 내가 만약에 45세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1억이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종신보험은요. 종신보험은 사실 내가 사망했을 때니까 내가 45세에 죽으면 1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가입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동안에 그 종신보 사망을 안 했다고 하면 그만큼은 당연히 위험관리 보험료로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목적이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역할을 다 한 거고 그거를 연금보험으로 갈아탄다고 하면 당연히 연금 원래 보호의 목적에 있는 보험보다 그 연금이 작은 게 당연하겠죠. 왜냐면 연금보험이 뭐 사망한다고 사망보험금 1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40세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원래 보험의 목적을 그대로 그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종신보험이 원래 가입 목적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손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업비 비중이 연금보험료는 보험료의 10에서 12%지만 종신보험은 이보다 2배에서 3배가 높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수령액이 연금보험의 한 76% 정도 이 정도 된다.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연금보험은 경험 생명표가 가입 당시로 되고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시점에 경연 생명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연금보험 그 가입 금액이 아니 연금이 더 많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종신보험은 원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 사망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 가족들 위해서 사망 목적으로 가입한 거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보험은 앞에 있는 연금보험은 아까 예로 보면 40세의 연금보험 목적으로 가입하라는 거고 이 밑에 거는 종신보험을 혜택을 받다가 60세의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헷갈려서 연금보험인 줄 알고 종신보험으로 가입했다. 이거는 조금 착각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연금 수령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사망보험금을 연금 수령으로 받는 건 뭐 금리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거 있지만 사실은 원래 목적대로 하는 거고 연금 보험으로 그 바꾸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조금 나옵니다. 뭐냐면 연금으로 전환하면 종신보험 공시율이 아닌 연금보험의 공시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공시율은 연금보험이 높고 최저 보증이율은 종신보험이 높은 편입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했을 때니까 공시율이 아니라 내가 최저로 얼마 이상은 해줘야지만 그 사망보험금의 그 보험금 높이를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신보험은 최저 보증이율이 맞고 연금보험은 공시율이 맞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건 조금 그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낫고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종신보험이 유리하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종신보험은 결국 사망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망으로 해서 유리한 것과 연금으로 나 살아 생전에 받는 건 목적에 따라 조금 유빌리를 하지 나 죽은 뒤에 그다음에 나 살았을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내 목적에 맞게 그 변환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어쩔 수 없이 그 전환을 해야 될 때는 연금 선지급 특약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 굳이 종신보험을 해약하지도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이지 기존 그 상품에는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그 자기 보험을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활용하면 사망보전과 연금 두 마리를 함께 잡을 수 있다. 이게 아까 그 유동화 제도긴 하죠. 그 다음에 또 상속자산 때문에 종신보험을 그 하는 게 또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그런데 요즘 또 꼭 그렇지만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사망보장이 목적이면 종신보험. 근데 여기는 뭐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좋고 노후 생활비가 목적이면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게 낫다. 이게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쩔 수가 없다 60세 은퇴남 월 100만 원 연금 포기한 이유. 이거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가 지난 8월에 1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데 그 사유가 보면 일단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일찍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이 66만 명, 여성이 한 34만 명 정도 되고, 또 연령별로 보면 60에서 65세 정도가 한 38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남자가 한 23만 명 된다. 그런데 이렇게 조기 수령하는 이유를 여기서 한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계의 주소득이었던 남성의 가정들이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원래 연금의 한 70%밖에 못 받는데 이렇게 조기 수령한다. 근데 요즘은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죠. 이게 첫 번째 사유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사유는 건강보험료 줄이려는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되잖아요. 조기 노령 순금이. 그래서 5년에서 한 30% 감액이 되는데, 세 번째 이유는 내가 6% 이상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 세 번째 얘기를 듣고 놀라긴 했는데, 그럼 투자에 자신 있는 분들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받아서 6% 감액되긴 했지만 내가 7%, 8%의 수익률을 올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기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런 사유도 있다고 하네요. 보면 나이에 따른 수급 연령이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뭐 69년생 이후는 65세니까 지금 뭐 다를 게 없는데, 52년까지는 60세, 53년에서 56년은 61세, 57년에서 60년까지는 62세, 61년에서 64세까지는 63세, 65년생에서 68년생까지는 64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자세히 안 보면 그냥 한 살씩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실제 타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65년생과 69년생은 좀 손해예요. 뭐냐면 65년생 예를 들어보면 65년생과 64년생은 1년 차지 않습니까? 출생연도가.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2년이 늦어져요. 제가 여기다 계산을 해봤는데 1964년생은 63세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2027년에 수령을 합니다. 그런데 65년생은 64세에 받다 보니까 2029년에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한 살 차이 나는데 받는 시기는 2년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똑같이 68년생과 69년생에도 이런 게 똑같이 돼서 68년생은 64세에 받으니까 2032년인데 69년생은 65세에 받으니까 2034년. 한 살 차이인데 2년 뒤에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5년생이나 69년생 요 분들은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서 국민연금 받는 거 1년 차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일찍 수령을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요런 갭 차이도 요 연도에는 있는데, 뭐 69년생 이상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상관없고요.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온 기사가 지급 개시 연령을 더 높이는 건 어떠냐, 뭐 66세에서 68세 이렇게 높이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1970년대 기대 수명은 62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해에는 기대 수명이 83세가 됐으니까 연금을 받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실제로 2023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연구 용역이 있어서 최대 68세까지 높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38년도에 66세, 2043년도에는 67세 이런 식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도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빨리 수령해야지 내가 또 이런 법이 있어서 또 나중에 그 법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한 측면도 있어서 조기 수급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법적 정령과 연금 수급 사이의 불일치, 즉 연금 공백이 많이 생겨서 이 연금 수급 연령을 무작정 높이는 게 사실 쉽지 않다. 그런데 네덜란드나 프랑스도 이 수급 연령을 늦추려고 했다가 상당한 진통과 그 국민들의 그 반발을 샀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급 연령과 그 다음에 정년과의 은퇴와의 사이의 그 소득 크레파스 요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 대책 마련이 급하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이 매년 6%씩 감액하는 감액비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어떠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의 공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 신문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기사에서는 개인들도 또 공백기를 버틸 목돈이나 배당 등의 소득,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 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번 주 기사에 실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민연금 내는 돈 오르고 2026년 체감 복지 정책 변화 CBS 노컷뉴스 12월 21일자 기사입니다. 뭐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은퇴나 파이어족 이런 쪽에서 관심 받을 내용만 몇 가지 추려왔습니다. 보면 뭐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다음 13%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고 크레딧 제도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확대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또 오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수급 제외됐던 5,000명 이거는 당연히 했어야 될 건데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위한 통합돌봄이 내년 3월부터 확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 국민연금 오른다는 얘기인데 월급 309만 원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12만 4천 원 올라 보면 지금 그 국민연금이 현행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더 받는 구조로 올해죠.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죠. 그래서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씩 올라서 13%까지 인상되고 받는 돈은 소득 대체율이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함께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조금 낚시성 기사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크게 오르진 않거든요. 한꺼번에. 그래서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월급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약 12만 4천 원이 증가한다. 내년에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2008년이니까요. 2033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해서 40만 2천 원까지 오른다는 거고요. 내년에는 0.5% 오릅니다. 그 중에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요. 그래서 여긴 실제로 내는 돈은 뭐 6만 2천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과장되기보다는 좀 연도를 조금 더 표시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씨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은퇴 받는 첫 연금액이 133만 원이다.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합산하면 내는 돈은 5천만 원, 받는 돈은 2천만 원 늘어나는 거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긴 하지만 내는 거는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은 조금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구조긴 합니다. 근데 뭐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레딧 제도. 이건 뭐냐면 국민연금의 그 연금 수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죠. 하나가 물론 연금 그러니까 납부액을 높이는 것과 또 하나가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거. 그게 굉장히 그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인데 요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산 크레딧이라고 해서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가입 기간 추가 인정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적용된다. 그다음에 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확대분이 향후 연금 수령액 상전에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득이 낮은 지역 가입자한테는 뭐 월소득 80만 원 이하한테는 국민연금 일부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이슈가 있었죠. 그 소득이 넘으면 그 국민연금, 일반적인 그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인가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는 월소득 309만 원인데 새해부터는 509만 원을 초과할 때만 일부 감액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보료가 인상이 되죠. 그래서 건보료가 한 3년 만에 인상이 됐는데 7.09%에서 7.19%로 그 3년 만에 인상이 되고 부가 점수도 208원에서 211, 그래서 211.5원으로 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제도 돌봄 서비스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그 지금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통합 돌봄 서비스라는 게 내년부터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그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뭐 중증장애인, 정신장애 질환자들한테 기존에 제공하던 제공 기관과 대상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방문 의료와 그 다음에 방문 요양, 간호, 주야간 보호소, 일상생활 돌봄에 할 수 있는 곳들을 그 기관과 그 지원하는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또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한다. 그래서 퇴원 환자 그 연계 서비스라든지 보건소에서 노쇠 예방, 이건 치매 검사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거, 그 다음에 생애 말기 재택의료 지원 모델도 같이 마련한다. 이렇게 해서 통합 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크게 확대된다. 이런 내용이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